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예상하셨습니다. 두 분은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이준석 당대표 탄생했습니다. 자, 당대표 이준석에게 보내는 기대와 우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단기적으로는 기대가 높죠. 네. 국민들 지지도 많이 받았고, 그렇죠. 또 워낙 깜짝 당선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될 줄을 처음부터 알았던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정치권에 던진 충격파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기존의 이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혁신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려도 꽤 많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정치적 리더십을 이준석 대표가 잘 갖고 있을지. 왜냐하면 서 있는 위치가 다릅니다. 방송을 할 때나 비대위원 이렇게 최고위원 할 때하고 당대표의 자리는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서 있는 위치가 맨 꼭대기고 그 밑에 또 당대표를 보좌하는 최고위원들이 그렇죠. 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을 때는 비판도 좀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내부 쓴소리도 하고 그런 위치에 정권을 있죠. 때리기도 좀 좋았고 이랬는데 이준석의 위치가 그 위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원시원하게 이 청년의 패기를 보여주면서 당권까지 장악을 했어요. 네, 자기 스타일로 갔어요? 네, 자기 스타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거는 민심과 당심이 다 밀어줬어요. 네. 민심, 당심 나뉘지 않고 한번 뒤집어 봐라. 여기까지 왔는데 확 뒤집어서 새로 가봐라. 네. 왜냐하면은 이 옆에 4명의 중진이 서 있는데 그게 자꾸 이준석 후보를 더 차별화되게 만들어주고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경륜을 강조하는데 참 가슴을 치면서 제가 답답했던 게 중진의 스타일이 있고 분명히 경험에서 나오는 힘이 있는데 말렸어요. 그래서 자꾸 이준석 후보가 너무 앞서가니까 끌어내리려고 자꾸 바지가랑이 잡고 멱살 잡고 하다 보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이준석은 더 떴죠.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 후보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자꾸 이 국어 선생님 역할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저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이 추상적인 얘기 아무런 와닿지 않거든요. 나 나경원은 어떻게 하겠다. 똑부러지게. 나라를 어떻게 개조하겠고 그다음에 이 정권 교체 어떻게 하겠고 당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린 후보에 지금 말을 교정해 주려고 자꾸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게 말렸다. 엇나갔다 이랬는데. 이게 컷오프 때 성적표 거의 비슷했어요. 맞아요. 비슷했어요. 그때도 당심은 비슷했거든요. 팽팽했거든요. 팽팽했죠. 민심에서 이제 압도했죠. 이준석 후보가. 그랬죠. 그 데이터가 그대로. 그러니까 거의. 그 얘기는 이준석 바람이 불긴 불었는데 컷오프 이후에는 거의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고정표랄까요? 별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또 이준석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 맞아요. 더 유리하게.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히려 3%포인트를 나경원 후보가 앞섰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 얘기는 민심에서는 크게 이겼지만 당심에서는 여전히 반대쪽의 세력들이 꽤 있다. 숙제죠. 맞아요. 이준석 후보 이제 당대표 입장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특이하게 본 거는 이왕 지금 득표 분석을 하니까 주호영 후보가 저조했어요. 저조했고 TK 민심이 이번에 크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구 경북에 가서 탄핵은 정당했다. 그 메시지가 굉장히 그 당에서는 하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 말을 던짐으로써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울림도 있었고, 이번에 당 대표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갖지 않았나. 저는 당 대표로 선택을 받으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는 효과까지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과거를 어찌 보면. 그러니까 바로 이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과거사를 사죄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탄핵의 강을 완전히 TK에서 보수의 심장부에서 선언적으로 하면서 넘어갔고 본인은 얻었는데 그러면서 TK의 표가
이준석에게 가고 도저히 나는 이 도박은 못해. 그래도 안정을 선택할래. 그러면 주호영 후보가 아니라 나경원 후보에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1, 2 싸움이 주호영이 아니라 그렇죠. 나경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준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주호영 후보의 이제 텃밭의 표는 결국은 저조하게 나왔는데 그럼으로써 이번에 TK 민심의 변화가 좀 읽히는.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죠. 단일화를 했으면 어땠느냐. 네. 나경원, 주호영. 만약에 그러면은 이기는 결과더라고요. 거의 짱짱하죠. 맞아요. 그렇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당 중진이 30대하고 안타 이기려고 지금 단일화하느냐. 맞습니다. 그 모양새가 너무 안 좋죠. 그런데 예. 저는 국민의힘 대표 최고위원 회의 너무 기대돼요. 아니, 사실 당대표 선거보다 당대표 선거는 워낙 독주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대충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3주 동안 변화는 없었고. 네, 최고위원들이 누가 될까 오히려 또 관심이었어요. 근데 유명한 선수대로 얼굴이 많이 알려졌던 종편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분들. 종편 스타 어벤져스 조수진 의원. 종편에서 강력한 발언으로 거기까지 조수진 의원, 정미경 전 의원. 정미경 더 세고. 셉니다. 굉장히 정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한 분들. 네. 김재원 최고도 마찬가지고요. 친박에. 그다음에 배현진 최고도 마찬가지고. 배현진 최고.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배현진 전 최고는. 배현진 최고는. 그래서 지금 보수 색채도 강하고 또 친박 성향도 강한 분들이 꽤 포진이 돼 있어요. 네. 김재원 전 의원이 아예 그냥 친박이 확실한 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잘 아우르면서 혁신의 대열로 동참시키느냐. 이게 이제 지켜봐야. 저는 말의 성찬. 최고위원회는 말의 성찬이 될 것 같긴 해요. 그걸 좀 생중계로 내보내면 이 득도 있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도 굉장히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배현진 선전했잖아요. 그리고 때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전 의원께서 또 이준석을 또 지원 사격하기도 했어요. 네, 아니 패키지로 같이 다녔죠. 그랬기 이준석, 배현진 두 분이 대구 경북에서. 그래서 아마 홍준표 의원은 곧 복당될 것이다. 네. 아니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시절에 이미 약속했지. 돌아오지 못하게 막을 명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좀 이렇게 얘기하셨죠. 다만 조금 이제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서동열님께서 옛말에 홧김에 땡땡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 세대에 화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나 새로운 시험대예요. 그렇죠. 언론이 저질러 놓은 결과입니다. 얘기도 하고요. 3750님 잡음이 나야 그래야 또 발전도 하죠. 얘기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 그러면 지금 각 대선 후보들, 정치인들 주판을 계속 두들겨 볼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유리한지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떻게 해요? 불리해요. 표정이 큰일 났어요. 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는 자꾸 이제 유승민 개파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으니까 아니 그럼 내가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이 오히려 대권 주자로는 불이익을 받고 나랑 안 친한 걸 세상이 다 아는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이익을 받고 그거 믿습니까? 엄전하게 하려고 할 테니까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믿습니까? 그 말을 믿습니까? 그럼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불리합니다. 불리합니까? 예, 어떤 주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불리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당 리더십이 킹메이커인데 이번에 안 맞아요. 아니 오늘 연설을 하면서 나중에 또 질문도 나왔는데 주호영 후보한테 부탁을 했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을 요청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만큼 안철수 대표하고는 본인이 굉장히 껄끄럽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고 그쪽도 싫어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사를 지명했어. 특사를 지명했어. 역할을 준 겁니다. 전 원내대표한테. 자, 홍준표 의원은 복당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좋고요. 여기는 좀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도 굉장히 좋아졌죠.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같이 패키지로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 유승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태경 의원이 또 대선 도전한다고 그러던데. 하태경 이준석은 처음에 당대표 나올 때부터 둘이서 이렇게 모종의 뭐가 있었지 또 않나요? 유승민이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묶여서 바른정당 같이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 시너지가 약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좀 그렇지 목소리 좀 낼 수 있죠. 아무래도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김무성, 김종인, 황교안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황교안 전 대표가 최근에
저희 그 개인 유튜브에도 출연 요구를 했었고요. 황교안 그래서 진보 유튜브 쪽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만큼 좀 적극적으로 개선되겠다. 개방하고 있다. 대선 레이스에 적극 많이 바뀌셨네. 네, 바뀌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자세는 또 훌륭합니다. 그러네요. 네. 황교안 전 대표를 좀 폄하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분의 기여 그리고 미국에 가서 백신을 이렇게 가져오겠다는 노력, 애국심. 저는 그 순수한 마음은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웃으면 안 됩니다. 네. 진지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고민에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두 가지 다 있죠. 긍정적인 것은 당이 국민의힘 쪽에 나중에 입당할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시차를 두고. 그런데 당이 좀 젊어지고 새로워지고 이러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좋아하는 삼지대 성향의 유권자들이 좀 뭐랄까 비판의 강도도 좀 떨어질 거고 그런 부분 수용성이 높아질 테니까 국민의힘 입당을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반면에 아무래도 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본인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거든요.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특급 대우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평하게 하겠다. 우리 기차가 떠나니까 알아서 타 얘기하죠. 그런 겁니다. 버스는 정시에 오늘도 떠난다. 그 얘기했어요. 기존에 당내에 있는 유력 주자들하고 누를 정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분들이 먼저 입당하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도 내가 평당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사실은 이거 어떤 프리미엄이나 이니셔티브를 요구하기는 어렵잖아요. 무슨 국민의힘에 지금 공적을 쌓은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전직 고위 공직자일 뿐이지. 그러면 스카웃으로 가는 모양새를 만들어내면서 서로 지금 유력 대권 주자를 국민의힘은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가점을 줘야 하느냐. 이 딜이 이제 물밑에서 일어날 거 아니야. 한 2달 동안 앞으로. 네. 그러면 이제 전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공보 담당자 한 명 정했잖아요. 그리고요. 이게 잘 보시면 이준석 대표는 토론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토론 배틀을 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2대2 토론, 배틀 토론 막 이런 거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 뽑는다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말솜씨가 있는 분들이 재치가 있고. 황교안 전 대표? 아니 홍준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유승민. 네.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는 아니요. 저기 부산의 하태경. 네. 이런 분들이 말솜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변수 하나 있어요.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기에 검증 국면에서 낙마를 한다면 선택지가 있는데 먼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수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바로 뛰어들면 굉장히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그렇죠.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대권 가려고 서울시장을 또 이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지금 타임은 아니다. 나중에 상황을 보고 근데 그게 않을까. 좋기는 해요. 지금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이 이렇게 컨벤션 효과 최대한 누리고 이준석 효과가 이제 혁신과 쇄신의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고 한 것은 그 출발점은 최근에 그 유상철 선수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해서 우리가 추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보면 첫 골부터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첫 골을 오세훈이라는 인물이 넣은 거예요. 재보선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야권이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계기를 만들었고. 오세훈. 네. 그다음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고. 네. 그다음에 혹시 이변이 없으면 이제 윤석열로 가는 거고. 대권 월드컵 레이스에서는. 첫 골에서 나오는 건 약간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도. 오세훈 시장 주변 사람들이 요새 부지런히 다니시더라고요. 대권 생각했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원래 대권 나오려다가 서울시장으로 입당한 거 아닙니까? 있는데 과연 경선 발표를 만약에 9월부터 레이스가 들어가는데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만약에 해서 레이스를 간다면 조기에 그렇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조금씩 빠지겠죠. 또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조기에 낙마를 해야 윤석열 전 총장이 낙마를 해야 본인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대체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8188님께서 주 기자님 다수가 탈당하여서 Y 이분을 대두로
대두로. 대두요? 머리가 커요? 새로운 제2당을 만들면 길이 열릴 것 같네요 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한 분들도 있습니다. 박시영 데이터가 질문이요. 네. 왜 요즘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계속 오릅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부동산 악재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게 약간 소폭 하락한 측면도 좀 있어요. 계속 하락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게 기본소득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좀 심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올라간 조사도 있고 뭐 이전과 비슷한 조사도 있고 조사 두 가지. 지금 한두 개 조사가 조금 올라갔다 해서 그것을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올라간 이유를 이렇게 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드디어 실시간 행보를 시작했다. 기자들 앞에 나타났다. 저는 이게 준비 없이 나타난 티가 좀 역력해서 역효과가 났다고 봐요. 우당 기념관에 간 건.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나타났으니 내가 가는 길을 보면 알게 될 것이요. 이거는 무슨 선지자가 하는 얘기지. 한국 정치인이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언론이 뭐 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아니, 언론이 너무 좀 우호적으로 써주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보고 알아맞혀라는 게 뭡니까?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가 만났다고 하면 열공 이렇게 하잖아요. 열공. 열심히 공부. 근데 다른 사람들도 전문가 만나면 그렇게 써주나요? 그거 안 씁니다. 안 써주잖아요. 그렇죠. 네, 다 전문가들 만나고 다 이제 훌륭한 사람들 만나고 좋은 얘기 듣고 하는데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보다는 저는 지난 일주일간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가장 많은 보도가 호기심을 끈 건 국민의힘으로 가나? 전원 정치. 그러니까 일종의 뭐 헤르메스 정치라는 말도 요새 붙였는데 그렇죠. 그건 너무 우아한 얘기고요. 우리나라 토종으로 좀 방자 정치. 네. 타인의 입을 통해서 내 말을 전하는 정치. 네. 근데 뭐 이제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끼친 적도 없다. 정진석 의원 발 이런 것도 있지만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자, 한 몸 던지겠다.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다. 뭐 윤희숙 의원 등등 쭉 보면 국민의힘으로 결합할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다 마지막에 살짝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네. 이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테크닉인데 그래 그럼 지금 제1야당이 이준석이라는 신선한 리더와 함께 좀 혁신할 것 같은데 여기에 윤석열 이 대권 후보가 결합하면 흥미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야권 지지층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지. 네. 이거는 약간은 지금 신기루 효과예요. 뭐 어쨌든 조금 지켜봐야 한다. 네, 그러니까 조사가 한 뭐 5개 정도가 꾸준히 나와줘야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올라갔다는 그 지지율이 조사가 한두 개 정도거든요. 아직 네. 조금 전체단은 아니고. 8998님께서 새로운 학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와 오세훈 협의. 안철수 시장, 오세훈 대권 도전 가능성. 그 서울 시민들은 그거는 정말 그건 나눠먹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두 분이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5457님께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개혁정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후퇴하는 등 진보가 아니라 보수 쪽으로 이동해 가는 느낌입니다.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준석 돌풍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2030의 지지가 있어요. 그건 분명한데 최근에 조사도 그렇고 뭐 여러 지표들을 보면 2030 청년층 그다음에 촛불을 들었던 중도층 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총선 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던 중도층과 젊은 층들이 왜 이렇게 그거를 30대까지 확산시키는 거는 조금 오버한 해석이고요. 30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던데요. 30에서도 일부 빠진 거 이거는 뭐냐면 지지를 철회한 그 한국일보 지금 한국리서치 조사는 총선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분들이 주로 빠졌냐 봤더니 중도층 20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빠졌고 그때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이라면 난 철회하겠다. 근데 이탈한 분들 보니까 한 절반 가까이는 아직 무당파로 있는데 야권 후보가 대선 나오면 지지하겠다. 이것도 적잖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민주당에서 지금 뭐 당연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대 남자를 어떻게 공략할 거냐.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통령 당선될 때도 20대 남자와 여자는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 갤럽 조사나 출구조사 보면 20대 남자는 30% 후반대였어요. 36.7 뭐 이 정도였고요. 20대 여자는 56%를 얻었습니다.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문재인 대통령이 출발할 때도 20대 남자 여자는 차이가 컸고요. 지금 조사해 보면 둘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남녀 차가 꽤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젠더 이슈가 역할을 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제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정치 지형을 분석해 보면 세력에 대한 선호도는 야권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야에 대한 세력 어떤 세력을 선호하느냐 정당 지지도 말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무당파가 정권 교체 쪽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권이 전체적으로 세력 선호도는 좋은데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나 역량평가를 한국일보 한국리서치가 했는데 그 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 호감도에서 유일하게 비호감도를 앞서고 있고 정책은 앞서고 역량평가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여러 요소에 있어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당은 세력에 대한 이쪽 진보 진영에 대한 신뢰감, 믿음을 어떻게 얻을 거냐 호감도를. 야권의 과제는 이재명을 좀 넘어서야 한다라는 두 가지 다 양쪽에 과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현재 정치권에 우리 시민들이 던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 새로운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준석 후보 얘기할 때 영선이다. 조금 비하하는 건데 마이너스 3선 아니냐. 3번 졌다는 얘기인데. 3번 낙선했습니다. 이 3번 진 게 의미 있는 패배예요. 지금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굳이 좀 과장해서 비교하자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내리낙선하면서 바보라는 별명을 얻은 것하고도 다르지 않아요. 아니, 거기보다는 좀 쉽죠. 그러니까 과장하자면. 과장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보수정당에서 부여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런데 당대표가 어쨌든 원내 경험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주호영 후보가 비판을 잘못한 게 원내 경험이 없고 경륜이 없는데 어떻게 당을 이끕니까? 그랬는데 내가 윤석열 전 총장은 바로 모셔오겠다 그랬어요. 대권 후보로. 대통령이 되려는데 원내 경험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공직은 검사만 평생 하다가 검찰총장으로 끝이에요. 고위공직이. 국회 경험도 없고요. 행정 경험이 없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럼 또 이게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될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가장 유력 주자니까 원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마지막 공직이었고 원내 경험이 없었는데 대선에 실패하고 재수하면서 초선을 달고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자 여기서요. 그 코스를 만들거든요. 아니요. 김대진님께서 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전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준석이 영남에서 탄핵의 강을 건넜듯이 이제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렇죠. 지금 젊은 층하고 중도층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팁을 드리면 이제 대선 기획단이 따는데 다음 주에 우상호 의원이 대선기획단장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소문이 많이 났는데 지금 이제 빠지니까 결국은 참신한 인사가 대선기획단장을 맡을 수 있도록 당이 얼마나 역량을 보여주느냐 이게 지금 시험대일 것 같아요. 첫째 인사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얘기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해왔죠, 지금까지. 근데 그게 이번 조사에 그냥 드러난 거예요. 이걸 잘 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량에 대한 평가에서 이재명 지사에서 현격하게 밀려요. 그런데 지지도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검증 국면이 굉장히 그냥 도덕성 검증뿐만 아니라 힘들 것이다. 이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그렇죠. 혹독하게 이루어질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핸디캡이 꽤 지금 있는 거예요. 대중의 눈에도 국민의 눈에도.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 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 질문이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이네요. 대선 후보들을 네. 조기에 등판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것도 하나 좋고 네. 대선 레이스로 몰고 간다. 네. 근데 대선 레이스라는 게 자꾸 또 인물 경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책, 민생 정책 그중에 하나가 부동산 민주당이 어떻게 이거는 이번 정부에서 부러뜨리고 가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요. 그 후퇴했다고 얘기하는데 공급정책이나 이제 그 보유세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재산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가구 1주택자들 재산세 좀 완화한 거 네. 그건 중산세 정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종부세 부분들도 다주택자들은 지금 그대로 가져가고 일가구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종부세 특히 이제 공시 가격이 그 현실화되면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고심이 클 것 같고요. 중산층의 정서를
무시하면 대권에서 승리하기 시간이 아쉽네요. 이제 민주당이 보여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능력을 보여주고 중도층과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찌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녀시대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